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참 오랜만에 가을의 끝자락을 느껴보고자 하는 트윈스와 허전한 가을이 영 어색하기만 한 베어스. 이 서로 다른 느낌의 가을을 기다리는 두 팀의 잠시 라이벌전입니다. 2022 신한은행 서울 KBO 리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올 시즌 15번째 맞대결입니다. 장성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잠실 야구장을 함께 쓰는 이제 두 팀의 마지막 2연전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팀 성적도 또 상대 전적의 어떤 결과도 두산이 매번 앞섰는데 올 시즌은 LG가 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놨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게 10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10년까지는 아닌데 자 8년이라는 이제 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 자 2018년도 1승 15패 어떤 그 치욕적인 상대 전적을 딛고 올 시즌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LG 트윈스인데 네. 뭐 이번 2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내일 이제 최종전을 치르면서 과연 LG 트윈스가 이제 랜더스를 지금 쫓고 있잖아요. 그렇죠. 4경기 차로 쫓고 있는데 선두 추격에 어떤 고삐를 당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시즌 이렇게 LG가 팀 성적 또 두산과의 상대 전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데는 역시나 이제 좋아진 타격의 효과 덕분이죠. 뭐 타격의 행보가 두 팀의 성적에 어떤 그 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LG 트윈스는 뭐 팀 타율 1위고요. 자 두산은 이제 9위에 처져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LG 트윈스 뭐 막각 타선을 앞세워서 정말 좋은 성적을 지금 내고 있는데 뭐 시즌 내내 지금 폭발력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이번 최종 2연전 과연 이 LG 트윈스의 막강 타선을 상대로 과연 두산이 맞불을 놓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공간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두 팀의 지향점은 분명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집중해야 하는 트윈스와 이제는 조금 앞을 내다봐야 하는 베어스,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두 팀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2 신한은행 서울 KBO 리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입니다. 오늘은 박용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경기 LG가 두산의 5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5승의 켈리, 20-20의 오지환도 있었지만 결국 어제 경기는 수비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켈리 선수와 박신지 선수의 선발 맞대결. 네. 물론 이제 켈리 선수에게 조금 무게감이 쏠린 건 없지 않았지만 결국에 켈리 선수는 뭐 여전히 켈리다운 피칭을 보여줬던 경기고요. 맞습니다. 자, 박신지 선수도 5이닝 동안 1자책 2실점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어요. 네. 결국에는 실점하는 과정에서 정말 예년에 두산이었다면 이런 수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실점하는 과정 모든 과정에서 좀 실책성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경기였고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LG 트윈스는 자, 화요일 경기에서 켈리 선수의 투구수도 아낄 수 있었고 필승조의 어떤 등판도 좀 아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 자, 오지환 선수가 드디어 20홈런 20도를 만들어내면서 자, 뭐 수비적으로는 이제는 뭐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인정하는 자타공인 최고의 유격수인데 이제는 공격적인 부분까지도 정말 최고의 유격수가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의 정규 시즌 마지막 맞대결, 오늘 LG는 임찬규, 두산은 곽빈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후반기에 상당히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두 투수가 벌써 올 시즌 3번째 만나게 됐어요. 그렇죠. 자, 두 선수가 벌써 이제 3번째 맞대결을 펼치는데, 자, 두 선수 모두 전반기에는 사실 좋지 못했어요. 맞아요. 자, LG 트윈스의 임창규 선수는 뭐 팀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원투 펀치에 3선발이 확실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해줬었고, 자, 후반기에는 지금 뭐 승수를 많이 쌓고 있지는 못하지만 자, 내용적으로 상당히 좋은 내용, 특히나 최근 두 경기에서는 11이닝에 2실점을 하는 아주 좋은 탄탄한 어떤 그런 이제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산의 곽빈 선수는 글쎄요, 이제 김태형 감독이 요즘 계속 칭찬을 하는데 저도 지금 동의를 하거든요. 자, 올 시즌 뭐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안호진 다음 가는 우한 투수라는 거는 이제는 뭐 거의 뭐 어느 누가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좋은 구위를 보여주고 있고, 자, 실제로 5경기에서 지금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임창기 선수와 곽빈 선수 이렇게 좋은 내용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가 마운드 위에 있을 때 득점 지원이 상당히 좀 적어요. 맞아요. 임창기 선수는 지금 2.06점 득점 지원을 받고 있고 곽빈 선수는 단 2점만의 득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 오늘 경기 이 두 선발 투수를 도와줄 수 있는 타선은 어느 팀이 될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즌 막바지 팀 간의 순위 경쟁이 아직 치열한 가운데 올 시즌 최고의 타자를 가리는 경쟁 또한 마지막까지 뜨겁습니다. 한국을 대표했던 타자와 한국을 대표할 타자의 경쟁, 이 흥미로운 경쟁은 조선의 4번 타자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요? 은퇴를 선언한 최고의 타자와 시대를 열어가는 최고의 타자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신한은행 서울 KBO 리그, 오늘은 롯데자이언츠와 키움 히어로즈 롯데자이언츠 두 팀 간의 시즌 14번째 맞대결 준비했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염경엽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3주 전이었었나요? 이 키움 히어로즈가 그 당시 6연패 그렇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약간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고비를 넘긴 이후에 순위 경쟁에서 좀 밀려나나 싶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다시 좀 힘이 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위 싸움이 치열한 키움은 최근 선발 야구를 앞세워서 3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9월 11일 애플러 선수가 KT 고윤표 선수와 맞대결해서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하였고, 예. 또 9월 13일 안우지 선수 또한 기아를 상대로 또 7이닝 1실점 승리를 했고, 네. 어제는 요키치 선수가 또 7과 맞아요. 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완벽한 피칭을 하면서 승리를 만들면서 KT와의 승차를 한 경기 그렇죠. 반차로 늘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키움의 경기 내용을 보면 4월에서 6월까지 어떤 키움이 좋았던 시기처럼 선발 야구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서 타선은 조금 약하지만 어떤 경기 중반까지 선발이 막아주고 또 짜임새 있는 야구로 승수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롯데는 아직은 사실은 좀 포기하기는 약간은 조금 아쉬운 미련이 남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5위 기아가 최근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신락 같은 희망이 분명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는 5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9월의 승부처에서 승수를 많이 쌌어야 되는데 그렇죠. 4승 7패로 어떤 선발과 불펜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을 놓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 15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또 기아가 조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3연패로. 예. 그러니까 어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면서 롯데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승리의 어떤 기본인 선발 야구. 그러니까 롯데 벤치에서 선발의 어떤 안정화를 찾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 팀의 선발이 이인복 선수, 한현희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부상 혹은 부진으로 퓨처스에 갔다가 최근에 다시 등록이 됐는 선수인데 등록된 이후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발인 키움의 한현희 선수는 우타자 기준으로 몸쪽은 직구, 아웃은 슬라이더로 얼마나 제구력이 잘 되느냐가 오늘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네. 반면 롯데의 이인복 선수는 주 구종이 투심 슬라이더 포크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 구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구력 자체가 이인복 선수는 또 얼마나 낮게 되느냐가 오늘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위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잔여 경기 포함 3주 정도의 리그 일정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1위, 3위, 5위의 순위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남아있는 변수와 가능성들이 마지막까지 리그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희망을 잃지 않은, 아직 꿈을 버리지 않은 두 팀. 오늘이 지나면 두 팀은 과연 어떤 미래를 보게 될까요?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신한은행 서울 KBO 리그,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롯데자이언츠와 키움 히어로즈와 롯데자이언츠 두 팀 간의 시즌 15번째 맞대결 준비했습니다. 염경엽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키움은 선발 야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한현희 선수가 6이닝 2자책점. 그러나 수비의 도움, 타선의 도움이
나오지를 못하면서 경기를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키움의 최근의 장점이자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페넌트 레이스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한 경기가 중요한 키움인데 맞아요. 예. 네, 어제 경기에서 초반 흐름을 끌고 가는 어떤 경기였는데 4회 아쉬운 실책 하나로 경기의 흐름을 넘겨주면서 또 끝까지 승리조를 기용하며 어떤 역전을 노렸지만 맞아요. 예.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면 롯데는 상대 실책을 역전을 시키면서 5회 1사 상황에서 이인복 선수를 한 템포 빠르게 네. 투수 교체를 했고 또 중간 투수 불펜 투수도 5명이 1이닝씩 끊어주는 운영을 하면서 또 불펜 투수들에게는 자신감을 만들어줬고 예. 팀에게는 또 기용을 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 두 가지를 얻어낸 경기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양 팀의 선발은 찰리 반스 그리고 정찬원 선수의 선발 대결이 되겠습니다. 반지가 9월 들어서 2경기 연속 5이닝을 넘기지 못하고 퀄리티 스타트가 나오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선발인 두 투수는 다양한 구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석에서의 어떤 공격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선적으로 키움의 정찬원 선수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롯데의 우타자들은 몸쪽을 버리고 가운데에서 어떤 바깥쪽 코스의 히팅 포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타자들은 반대로 가운데에서 몸쪽 중심의 직구 타이밍을 잡고 공격을 한다면 또 안타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 롯데 반지 선수는 팔스윙이 낮고 딥세션이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타자에게는 슬라이더, 우타자에게는 체인지업이라는 확실한 결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 스트라이크 이전에 40%의 직구 비율을 가지고 있는 직구를 확실하게 잡아서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어떤 키움이 좋은 공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나란히 연장 혈투를 펼쳤지만 모두 패한 두 팀. 두 팀에겐 어제의 밤이 아주 길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동근입니다. 오늘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팀 간 15차전 맞대결 유희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오프닝을 좀 장황하게 시작을 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유희관 해설위원과 제가 경기를 앞두고 양팀 연습 타격하는 장면을 좀 지켜봤었는데 선수들의 표정 속에 어제의 패배가 좀 읽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두 팀 정말 연장 혈투를 치렀고요. 네.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 주말 2연전 두 팀에게는 놓칠 수 없는 그런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아는 이 하나의 강주 2연전 연장까지 가면서 두 경기를 모두 내주면서 지금 팀 5연패에 빠져 있고요. 6위 NC와의 승차가 2경기 반. 5위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하루빨리 연패를 벗어나면서 팀 분위기를 다시 상승 곡선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삼성은 어제 두산과의 경기 이 초반 벌어진 점수 차를 따라가면서 연장 승부에서 아쉽게 또 패를 했고요. 16경기가 남은 이 시점 5위 기아의 승차가 5경기 반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고요. 이번 2연전을 통해서 승차를 줄일지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말 2연전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치 영화 홍보를 하듯이 유희관 해설위원이 쫙 이렇게 분위기를 깔아주셨는데 일단 어제 기아 타이거즈가 하나를 상대로 연장 혈투 시간이 4시간 52분이었고요. 삼성은 두산을 만나서 3시간 58분을 소요했습니다. 일단 여행을 기준으로 잡자면 여독이 풀리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험이 대부분 한 번씩 있잖아요, 야구 선수라면. 그렇죠. 이 연장 혈투를 치렀기 때문에 오늘 이 선발 투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줄 수 맞아요.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임기영 선수는 이 직전 선발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난해 삼성전 이 3차례 선발 등판에서 2승 1패 3.0어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팀의 5연패를 끊을 수 있는 이 확실한 선발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성 뷰캐넌 선수는 9월 성적이 2경기에 2승 2.63의 이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 에이스의 모습을 좀 되찾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오늘 경기 어제 아쉬운 패배를 지을 수 있는 이 선발 투수로서의 호투가 기대되고 어제 두 팀 모두 이 연장 혈투를 펼쳤기 때문에 예. 양 팀 선발 투수의 오늘 이닝 소화와 호투가 필요한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삼성 라이온즈가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9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5강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동근입니다. 오늘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팀 간 15차전 맞대결, 어제 MLB 홈런 더비 X에서 신스틸러 역할을 해준 김태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홈런 타격을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수비를 하면서 넘어졌던 장면에서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넘어졌다고 표현은 좀 하시지 말아주시고 아, 제가 그래요? 다이빙 캐치를 했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이빙 캐치를 보여줬던 김태균 해설위원과 힘차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 타이거즈 사전 인터뷰 당시에 김종국 감독이 6연패에 대해서 장탄식을 했습니다. 매 경기 나성범 선수가 해결사로 등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해결사 어떤 선수가 등장을 하면 좀 좋을까요? 오늘 일단 기아가 올 시즌에 팀 최다 6연패 중인데 출루는 3할 4푼 9리로 리그에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출루를 잘 해주고 있다는 뜻인데 득점권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나성범 선수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선수가 좀 살아나가 주면서 좀 해결사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NC의 2경기 반차로 또 쫓기기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경기에서 빨리 연패를 끊어줘야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기아 타이거즈의 발목을 잡은 삼성 라이온즈, 일단 어제 경기까지 최근 3경기 연속 10득점 이상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9월에 지금 승수가 9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박진만 감독 대행의 카리스마와 야구 색깔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박진만의 남자로 불렸던 강한울 선수의 대활약이 펼쳐졌습니다. 그렇죠. 박진만 감독 대행 이후에 19승 16패로 분위기를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네. 선수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이 잘 돼가고 있고, 또 신구 선수들이 조화가 잘 되면서 또 거기에 새로운 선수들 뭐 강한울이라든지 네. 뭐 그런 선수들이 본인의 역할들을 해주면서 팀의 활력소가 돼가고 있고, 특히 강한울 선수가 1군 복귀 이후에 3할 7푼대 또 타점도 13개나 올려주면서 예. 팀이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